그 금이용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바로 이 금이용이 어영청과 훈련노원과 더불어서 과거 이미 100개 때부터 있었던 이런 성의 흔적터에다가 다시금 국가방위를 위한 하나의 요새로서 북한산성을 축조하게 됐다는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바로 그 산 위쪽에 있어서 그 시설이 좀 불합리한 이런 구조들을 이제 다시금 안정되게 좀 아래로 내려와서 넓게 자리를 잡아서 새로운 병영을 구축했다는 뜻을 새겨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독특한 형태의 비석입니다. 금이용 이건기비가 있는 곳에서 계곡을 따라 다시 내려오다 보면 장대한 축대가 남아있는 호조의 창고터를 만나게 된다. 예, 육조 중에 하나인 호조, 그 나라의 재정을 담당했던 그 호조에 이 북한산성 내에 그 군량미를 비축하기 위한 그 특별한 창고가 있던 곳이죠. 군량미 창고입니다. 북한산성의 창고는 식량과 무기, 화약 등을 보관하던 곳으로 숙종 38년 4월에 공사를 착수해 1년 반 뒤에 완공됐는데 상창, 중창, 하창, 호조창 등 4개소 280여 칸이 있었다. 북한지 기록을 보면 상창과 호조창은 행궁 오른쪽과 앞에, 중창은 중웅사 앞에, 하창은 대소문 안에 있었고 호조창에는 오공미 300석을 저장했다고 한다. 이것은 북한산성 내에 군량미를 보관하던 호조의 창고가 있던 호조 창터입니다. 지금은 모든 건물은 다 사라지고 곳곳에 지치들만 남아있고 특히 우리가 군량미 창고뿐만 아니라 이 앞에 보이는 바위에 새겨진 글씨에서 보듯이 괴궁암, 즉 이곳에 그 활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무기를 보관했던 이런 그 기능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활을 걸어놓는 바위라고 써있는 이런 뜻을 볼 것 같으면은 여기는 군량미뿐만 아니라 각종 무기들도 같이 보관했던 이런 창고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산성 축성에는 백성과 군사뿐만 아니라 승려들까지 동원됐는데 승려들은 성이 완공된 후에도 성을 수비하는 역할을 했다. 북한산성 내에 있는 중흥사를 비롯해 태고사, 용암사, 보곡사 등 11개 사찰과 원효암, 봉성암 등 2개 암자는 당시 모두 병영으로 이용됐다. 산성을 지키는 군사로서 일반 3군부의 군사로서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승병들이 머물게 했던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흥사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의 10여 개 사찰이 바로 승병들이 머물었던, 즉 시형이 운영됐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이와 같은 역사적 전통이 그대로 오늘날 다시 무너진 성곽을 복원하면서 우리가 회의하기 쉬운 이런 국방의식이라든가 우리의 관방의식을 고취하는 이런 문화재로서 지금 잘 보존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래에 많은 또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성곽들이 중건 복원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역사적 문화재를 다시 한번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산성과 도성을 잇기 위해 마련된 탕춘대성은 인왕산 동북쪽에서 시작해 북쪽을 향해 능선을 따라 내려가다가 모래내를 지나 삼각산 서남쪽 비봉 아래까지 연결해 축성한 산성이다. 이 성의 명칭을 탕춘대성이라 한 것은 세검정이 있는 동쪽으로 약 100여 미터 되는 산봉우리에 연산군의 놀이터였던 탕춘대가 있었던 것에서 연유한 것이다. 이 서울 도성, 사대본 사서본으로 에워싸인 서울 도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도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뒤에 북한산성을 쌓습니다. 뒤에 큰 산에. 그래서 이 두 성곽을 이어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방어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북한산성과 도성을 잇는 그런 성곽을 쌓는 것이 바로 이 탕춘대 성입니다. 서울 전체로 봐서는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성이라고 그러죠. 서쪽에 있는 성. 이거는 왜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크게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볼 때, 조선시대 그 영향을 볼 때, 크게 외적 세력에 침투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만주 이쪽 대륙 지방에서 오는 그 세력은 주로 우리 서북 지방에서 오게 되죠. 그리고 일본 세력은 이제 우리의 동해안을 거쳐가지고 부산 지역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서울에서 볼 때는 이 서북 지역에서 오는 그 외적의 접근로를 예방을 하고 바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방어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 도성 안에 그 사람들이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방어체제를 구축한 성이 바로 이 탕춘대성, 그러니까 서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무너져가지고 거의 몸체 성만 남아있고 위에 여장 부분은 지금 거의 다 무너진 상태인데.
탕춘대성은 숙종 39년에 축성하기 시작했으나 공사 진행이 더딘 가운데 2년 만인 숙종 41년에 겨우 홍지문과 오간대수문을 준공하고 그 양쪽에 성곽의 일부를 쌓았다. 그러나 축성 반대론이 다시 일어나고 숙종이 사망하면서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게 됐다. 축성 방식은 전통적인 산성 축성 방식으로 지리를 이용해 능선을 따라 축조했는데 인왕산 지역은 토성으로 능선을 따라 토루가 축조돼 있고 삼각산 탕춘대성 등 지역은 능선 바깥면을 이용해 현축성으로 축조돼 있다. 전체 축성 거리는 약 4km로 인왕산 토축 부분을 제외한 성곽은 2.8km에 달한다. 근데 거기 보면 지금 무너졌지만 흔적이 하나 있어요. 총구. 밖에서 오는 그 적을 안에서 공격할 수 있는 총구가 있거든요. 이쪽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즉 안쪽에서 바깥으로 그 활이라든가 창이라든가 뜨거운 물이라든가 큰 돌멩이라든가 이런 무기들을 숨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우리가 일부 남아있는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총구라고 그러죠. 가까운 적을 공격하는 것은 근총환, 멀리 있는 그 적을 공격하는 것은 원총환. 그래가지고 이 총구의 그 각도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무너졌지만 지금 여기가 참 남아있어서 보기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유적이 되고 있습니다. 홍지문은 한성의 북쪽에 있는 문이므로 한북문이라고도 했으나 숙종이 친필로 홍지문이라는 편액을 하사에 달면서부터 이것이 공식적인 명칭이 됐다. 홍지문은 숙종 41년에 건축돼 최근까지 그 역할을 다했으나 1921년 홍수로 붕괴돼 50여 년간 방출해 오다가 1977년 복원됐다. 구름 세계, 구름 이 세계, 그렇다는 그 신성한 공간, 하늘 세계 이런 걸 상징하는 그 의미로다가 구름 모양을 갖다가 그림을 많이 그려놓기도 합니다. 일종의 그 하나의 신성 공간의 의미를 갖는 그런 문양들로도 사용을 하죠. 특히 홍지문의 현판은 고 박정희 대통령이 쓴 것으로 당시 국가적 차원에서 이곳의 복원 사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 홍지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오간대수문은 탕춘대성을 축성할 때 지세에 따라 물이 모이는 곳에 수구 겸 성벽을 마련한 것으로 1921년 홍수로 떠내려갔던 것을 1977년 복원한 것이다. 홍의 형태의 수구 5개가 연이어 있어 장관을 이루고 있으나 물론은 복원되지 않았다. 그 도성 밖에 이 물줄기가 상당히 아름답고 맑고 수량이 많았던 곳으로 유명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도성 내에 많은 선비들이 그 여름철에 그 비가 많이 오고 맑게 개인 날 이곳으로 이제 소풍으로 와가지고 여기다 시를 짓고 그리고 풍류를 즐겼던 곳이죠. 바로 위에 올라가면 이 북악 뒤쪽에서 내려오는 그 백석동천의 물줄기하고 구기동 쪽에 내려오는 구기동천 쪽에서 내려오는 물줄기하고가 만나가지고 수량이 상당히 풍부한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생활하천이 돼가지고 오염이 많이 되고 있지만 그전에는 아주 물이 맑고 시원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곳이죠. 안문은 탕춘대성을 처음 축조할 때 함께 마련한 것으로 탕춘대능선 중간 지점, 즉 구기터널 윗부분에 위치해 있다. 이 안문 역시 북한 산성의 안문들처럼 식량을 운반하거나 유사시 몰래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든 문으로 잘 가공된 장방형 무사석을 사용해 만들어져 있다. 위쪽에 걸쳐있는 장대석은 3m 내외의 석재를 여러 장 덮어 천장을 구성하고 그 위에 여장을 설치했는데 현재는 여장 기초 한 단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숙종 40여 년 이후에 이 탕춘대성을 쌓기 위해서 그 대신들 간에 상당히 그 논쟁이 심해요. 이 성을 쌓을 필요가 있느냐. 그 많은 그 백성들의 노동력을 동원해가지고 쌓은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걸 논쟁이 있다가 그 시기적으로 이 지역을 쌓은 다음에는 더 진행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탕춘대성은 미완의 성으로 그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서쪽의 성곽을 인해 가지고 그 비봉 지역까지 쭉 이어지는 또 하나 요새를 갖췄다는 측면에서 이 안쪽에서의 그 군사 시설들을 보호하는 하나의 그 스스로 지키는 기능을 가진 성으로서의 그런 그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차산성은 서쪽의 뚝섬평야로부터 침입하는 적에 대비하기 위해 백제시대에 축조한 산성이라는 견해와 장안평이라는 지명과 관련해 신라유적어로 보는 견해, 그리고 백제 초기에 하북 위리성으로 보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제기돼 왔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이 지역을 발굴한 작업 결과 여러 가지 지금 출토 유물들이 보여지는 곳이 있는데 현재 이 출토 유물들은 대부분 이게 신라